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오빠는 저와 아주 왼수 관계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혐오스러운 사람이에요. 엄마는 하나뿐인 우리 아들거리면서 여자인 저는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겨울에는 수도가 얼어 물도 안 나오고 여름만 되면은 장마 때문에 반지하가 물에 잠길 정도였지만 그 와중에도 엄마는 오빠 기죽지 말라고 친구들한테 돈까지 멍가면서 최신 기계 핸드폰 같은 걸 사줬어요.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항상 우리 아들 1순위라면서 돈 탈탈 털어 오빠 명품 신발에 가방에. 정말 딸인 저는 어이가 없었지요. 항상 오빠 밥상 위에는 간장게장에 고기 반찬에 아주 오빠 밥상만 보면 부잣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현실은 까만 곰팡이 때문에 벽이 까만데 제가 오빠 밥상에 있는 간장게장을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엄마는 야, 이게 미쳤나? 어디다 손을 대 어따. 네 오빠 먹으라고 내가 사온 게장을 어디 손을 대고 있어 미쳤어? 하면서 벅벅 소리 질렀어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오빠가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몰라요. 노랗게 탈색해서 친구들 오토바이 타며 동네에 안 좋은 애들이란 애들과는 다 몰려다니고 소위 양아치였습니다. 친구들 돈 뺏고 돈 없으면 폭력을 써서 경찰서에 드나들기 수십 번에 정말 선생님들까지 학을 떠서 오빠를 포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오빠와 이런 집안 구석이 싫어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책 살 돈도 없어서 담임선생님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선생님들 용으로 나온 답이 다 적혀져 있는 선생용 참고서로 답을 가리며 공부를 했어요. 집에 곰팡이 냄새 때문에 코가 아플 지경이어서 휴지로 코를 틀어막고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퇴학당해서 밖에 매일 맴돌고 놀기만 하는 오빠가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해서 제가 공부하는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빠는 야, 네 주제의 공부는 무슨 공부야 어디 여자가. 어차피 우리 집 가난해서 네 대학 붙어도 못 가 그니까 꿈깨. 어디 몸이나 대주면서 돈이나 벌어와 허튼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저를 막 발로 까고 두들겨 팼습니다. 오빠의 발길질 때문에 곰팡이 냄새 맡기 위해 코에 틀어박았던 하얀색 휴지는 코피로 벌겋게 물들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왜 그러는데? 네가 그러고도 오빠야? 그렇게 엄마 사랑 지원 마음껏 받았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그따구로 인생을 사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오빠의 발길질이 더 심해지고 제가 정신을 잃어갈 때쯤 엄마가 집에 들어온 겁니다. 휴, 엄마다 난 이제 살았다. 하고 엄마, 오빠가 나 공부하는데 때린다고 이거 봐, 코피다. 오빠 좀 말려봐. 하면서 울며 달려갔지만 엄마는 제 얼굴을 힐끔 보더니 오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오빠는 아니니 얘가 공부한다고 잘난 척하고 나한테 대들잖아. 그래서 얘 교육시킨 거지? 라고 하니 엄마는 오빠의 말만 듣고서 갑자기 제 뺨을 쳤습니다. 엄마는 엄마 없을 때 오빠 말 잘 들으라고 했지. 그래러니까 코피가 난 거 아니야. 으유 정말 내가 더 때문에 못 살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공부를 해서 나가서 돈이나 벌어올 것이지. 하며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 길로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가출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몇 날 며칠을 밖에서 맴돌고 노숙했어요. 가출한 저를 아무도 찾지 않더라고요. 확 죽어버릴까 싶었지만 이대로 죽기에는 내 목숨이 너무 아까웠기에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서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집에 있는 저 금통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밥이라도 먹으려고요. 그런데 집에 슬금 들어갔는데 제 방에 하필 오빠와 그날날이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가려는 순간 오빠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 제 팔을 확 잡고 그 방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고서는 지 친구들한테 야, 얘 먹어라 이딴 년을 내 동생으로 둔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허락할게 니들이 알아서 해. 라며 저를 악마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 겁니다.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술에 취해 살이 분별 못하는 그 악마들이 저에게 다가오길래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그 상황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서는 무작정 터미널로 갔습니다. 터미널로 가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제발 표 좀 사달라고 사정사정해 어떤 할머니께서 서울 가는 표를 한 장 사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나 오빠라면 끊을 거야. 오빠가 나한테 어떤 짓 하려고 한 줄 알아? 엄마도 너무하지. 아들이 멀냐고 나만 차별하고. 나 그냥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통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절대 찾지 마.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는 무작정 노숙을 했죠.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나이도 어린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귀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서울역에 쪼그려 있는 저를 본 한 여자 목사님이 저를 본인의 교회로 데려가서 숙식을 해주시게 한 겁니다. 제 사정을 듣고 너무 딱하다고 유치부 애들이 낮잠 자는 방에서 당분간 숙식하고 공부하라고 하며 방한권을 내어주었어요. 정말 천사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통과 후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금도 교회에서 모아주신 장학금으로 해결했고요. 그렇게 전 그 교회 목사님의 천사 같은 배려에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전문대에 들어가 기술을 배워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어요. 전문대 출신이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도 많이 받았고 정말 힘들었지만 고박 13년을 일해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저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한 살 차이 나는 오빠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사정이 비슷했기에 정식 결혼식이 아닌 교회에서 서로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평생을 기약했어요. 남편과 그렇게 혼인을 하고 5년쯤 지났나?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몇 통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거의 도망자 신세에다가 집에서 도망친 상황이었기에 함부로 모르는 번호를 받지 않았어요. 혹시나 엄마나 오빠가 날 찾으러 올까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심할 정도로 모르는 번호로 매일매일 몇 통씩 계속 부재중이 와 있었어요. 이상하다. 누구야? 받을까? 말까? 받았다가 엄마나 오빠면 어떡해. 나 결혼했다는 거 알면 또 얼마나 뭐라 하고. 받지 말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다. 너 핸드폰인 거 다 알아.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살았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간곡하게 보낸다. 제발 연락 좀 받아라.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야. 라는 문자였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라니. 순간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엄마가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마음에 할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화통화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입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시한부라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내 딸한테 못해준 게 너무나 미안해서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고 하며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가기 전에 하루 잘 곳이 필요한데 딸 집에서 하룻밤만 자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안 된다고 숙소 잡아줄 테니 거기서 주무시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말기암이던 런던 솔직히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냥 별 생각 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자 엄마는 엉엉 울며 다 내 탓이라고. 이 오빠 잘못 키워서 너한테 상처만 준 애니 탓이라고 하며 펑펑 울며 사죄를 하는데 그거에 제가 또 잠깐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엄마를 1박 2일로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했습니다. 남편한테 상황을 말하고 엄마를 모셔왔어요. 남편과 저 모두 오전에 회사를 비울 수 없었기에 엄마는 오전에 혼자 집에 있고 오후에 제가 집에 오면 남편 차를 타고 엄마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하고 오후에 상사에게 사정사정해서 오후 반차를 내고 집에 왔는데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집에 있어야 할 엄마는 안 보이고 온 집안의 서랍이 다 나와 있고 정말 옷이란 옷은 전부 다 튀어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냉장고 문도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남편의 노트북과 제가 10년 넘게 취미로 모았던 액세서리, 도금된 귀걸이에 몇 개 안 되는 귀중품들까지 전부 탈탈 털려 있는 겁니다. 순간 너무 벙쪘어요.
이게 뭐지? 엄마는 어딨는 거지?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없는 번호로 뜬 겁니다. 안 되겠다. 경찰 불러야겠다 하고 경찰에 도둑이 들었고 엄마가 실종된 것 같다. 납치당한 거면 어떡하냐고 엉엉 울며 그렇게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집에 설치했던 홈카메라가 생각이 난 겁니다. 남편이 화상 영어회화 공부한다고 홈카메라를 샀는데 사놓고 공부를 안 해서 홈 CCTV로 썼거든요. 제가 10년 정도 키운 고양이가 집에 있어서 고양이가 귀하는지 관찰할 겸사겸사해서요. 다행히 그 홈 CCTV를 안 가져갔더라고요. TV 뒤에 있어서 못 발견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 홈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냥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CCTV 화면 속에는 18년간 연을 끊었던 오빠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집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자 몇 분 안 있어서 갑자기 제 집으로 오빠가 들어왔고 오빠가 가져온 포대자루 같은 거에 엄마랑 함께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쓸어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귀하는 짓인가? 저놈 새끼들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어떻게 끝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에 막 눈물이 났어요. 형사님이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저는 홈 CCTV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난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님이 저희 엄마와 오빠 신원조회를 한 결과 엄마와 오빠는 제가 가출한 18년 전부터 사기 행세, 도둑질을 둘이서 하고 다닌 거예요. 엄마가 망을 보고 오빠가 빈집을 털고 그러다 한번 크게 걸려서 오빠가 감방에 가고 엄마는 집행유예 받고 오빠가 감방 나와서 또 도둑질 사기질 등등 모자 사기단으로 살다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하다 철륜을 저버리고 저에게 하나뿐인 딸에게 연을 끊을 딸에게까지 전화해서 제 집을 턴 겁니다. 18년간 연 끊은 딸에게 접근하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야 한다. 말기암이라 시한부 인생이다. 뭐다 하면서 온갖 거짓말은 다 쳤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오빠는 이미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배가 걸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배 걸려서 돈 벌 길이 막히니 아들을 신처럼 모시는 우리 엄마는 딸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아들을 살리려고 저희 집까지 턴 거였지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정말 낳아줬다고 해서 엄마는 아니다. 나에게 엄마란 이름을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온몸에서 열이 올라오는 그런 안 같은 존재다. 절대 악마 같은 아주 극악한 오빠놈과 아들 위해서라면 딸의 살림살이도 몽땅 털어가는 최악의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은 어디로 도망간 건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눈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달 뒤 엄마랑 오빠가 전남한 여인숙에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오빠는 구속수사되었고 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소송들이 걸려 있었기에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금 옥살이하고 있네요. 엄마는 저한테 어떻게 네가 나를 고소하냐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이 사람은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짐승이구나 하고 그 이후로 아예 무시하고 면회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엄마를 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마를 이렇게 미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엄마가 원래 미친 사람이라서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동안 엄마의 소름 끼치는 연기력에 속아 동정심을 가져서 엄마를 용서한 제 잘못이네요. 정말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깊게 받았지만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치고 다시 힘내서 살아가렵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 때문에 한평생 마음고생을 했지만 대신 저를 정말 친딸로 생각해주시는 목사님과 너무나 자상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그거에 감사하며 살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